자, 함수 알아보자. 먼저 대응이란 말이 뭔지를 배워볼 텐데, 대응이라는 건 어떤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는 게 좀 더 편하거든. 좀만 기다려. 두 번째,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야. 자,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1번 문제.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관계에 의해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에 대응될 때 그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일단 X의 원소 X니까 살펴보면 34, 35 이런 것들이 X의 원소고 그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 X에다가 34를 넣어보면 34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4가 나오겠지? 요거를 y에 대응시켜라라는 거지. 그래서 34는 이렇게 4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채워줘야겠고, 마찬가지로 35를 대입해보면 35를 5로 나눈 남은 0이지. 그럼 35는 0에 대응되겠고, 36은 1, 37은 2, 38은 3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2번. 집합 x는 2, 4, 6이고 집합 y는 1, 2, 3, 4야. 자, 이번에는 x의 양의 약수에 대응시키라고 했어.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y 값은 1하고 2가 되겠지.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체크해줘야겠지. 또 이번에는 x에다 4 대입해보면 4의 양의 수는 1, 2, 4지. 그러면 이렇게 대응시켜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x 6 대입해보면 6의 약수는 1, 2, 3, 6이지. 그러면 1, 2, 3, 6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 3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x의 원소가 2개 이상의 y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지. 그래서 대응된 함수랑 달라. 대응일 경우엔 하나의 원소가 여러 개의 원소랑 짝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함수는 한 개의 원소가 한 개의 원소랑 짝지어져야 되는 거지. 오케이?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응 중에서 특별한 대응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야. 4번. 다음 대응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표, 아닌 것에서는 x표를 하여라라고 있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응이야. 그 중에 함수를 찾으라는 건데,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니까 지금 4번 보면은 이 혼자서 두 개에 대응되고 있지. 그럼 함수는 아닌 거야. 6번 같은 경우는 이 4가 지금 대응되는 것이 없지. 그것도 안 되는 거지. 10번 보면 빼기 1이 5에 0이 5에 1이 5에 이렇게 x값이 y값에 하나씩 대응되고 있지? 이건 함수가 맞는 거야. 자, 이번엔 12번 볼 차례인데 12번 대신 뒤에 거를 문제를 풀도록 할게. 자, 14번 봐보자.
지금 함수거든요. 현재 주어진 건. 그래서 2분의 1이 1에 대응되고 1이 2에 대응되는 현재 상태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분석할 거야. 분석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 텐데 먼저 화살표를 쏘는 이 집합 있지. 이 집합 x를 우리는 이제부터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집합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대응이 화살표를 받는 애들 있지. 얘. 이 집합 y를 우리는 앞으로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공역은 1, 2, 3이 되겠다. 이때 이 공역인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있지. 3은 화살표를 못 받았지.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또 다른 집합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치역이라고 할 거고, 치역은 우리가 1,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앞에 개념 다시 한번 가보면 지금 x에서 y로의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했지. 이때 이 집합 x를 뭐라 부르고 정의역이라 부르고 집합 y를 뭐라 부른다? 공역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치역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지. (18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2인데 얘는 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은 지금 실제 y값들은 이 빼기 2를 기준으로 빼기 2보다 위쪽에 분포해 있거든. 빼기 아래쪽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치역은 보통 y라고 쓰거든. 그래서 빼기 2 이상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번엔 19번. 19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얘는 보면 정의역이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은 함수값을 보면 다 되지. 뭐만 없어? 바로 0만 없겠지. 그래서 역시 얘도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다는 거지. (23번)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집합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F란 함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x에다 빼기 1 넣어보면 0 나오겠지. 그럼 0이 대응시켜주면 되겠고, 0 넣어보면 1이고 1 넣어보면 2가 되겠다.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치역은 0, 1,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개념 체크. 어떤 관계에 의하여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지. 이 대응 중에서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 그런 거지. 이 함수값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되면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나타낼 거고 이때 fx를 함수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라 하겠다라는 거야. 자, 역시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해 볼게. 25번 fx가 다음과 주어졌을 때 1번 f3을 구해라. 일단 x가 유리수면 위에 대입하고 무리수면 아래 대입하는 건데 3은 유리수지. 그럼 위에 대입하니까 3 빼기 2 해서 1이 나오겠고 f 루트 3 루트 3 무리수지. 무리수일 경우에는 아래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3이 이렇게 되겠다. 자, 29번 문제. 요거는 별표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즉, f 속에 있는 값이 복잡하지. 하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보면 fx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t로 치환할 때 이 x값도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을 t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2를 넘기니까 3x 빼기 1은 2t가 되겠고 3x는 2t 플러스 1 그래서 x는 3분의 2t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왼쪽 식은 t로 바뀌었고 오른쪽 x 대신에 3분의 2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분모 통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ft는 3분의 2t 플러스 4인 상황이지. 자, 근데 t라는 거 그냥 미지수의 일종이니까 굳이 t를 안 쓰고 x로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fx는 3분의 2x 더하기 4라고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fx를 구하는 행동 꼭 기억해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보자마자 아 fx를 줬네 라고 생각하라고. (31번)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주어졌을 때 f0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주어지고 이번에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 이런 문제들은 x, y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딱 어떤 방식이 적용이 아니라 진짜 일일이 다 대입해 봐야 돼. 너네가 어떤 문제는 금방 풀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한참 대입해 봐야 풀릴 수도 있겠지. 일단은 f0을 구하라 했으니까 xy의 00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f0은 f0 곱하기 f0이 될 텐데 지금 fx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f0이 0은 아니라는 거거든. f0도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f0으로 양분을 약분시켜 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f0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또 수학적 이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이것도 대입해보고 저렇게 대입해보다가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식 변형 문제라고 하는데 식 변형 문제는 항상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딱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면 답이 구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문제는 빨리 풀 때도 있고 어떨 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 오래 걸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거. 자, 2번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f2분의 1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뭐 0하고 2분의 1 대입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거 있을 텐데 2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해보자. 선생님 왜 2분의 1 대입해봐요? 이거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풀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해보자. 그러니까 임의 실수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뭘 대입해 상관없다는 거야. 그다음 이것도 대입하고 저것도 대입해 보다 보면 답이 구해질 거라는 건데,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걸저것 막 대입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정답인 거를 바로 좀 얘기해 준다면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바로 썼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뭐가 될까? 사실은 2분의 1하고 0도 대입해 봤어, 머릿속에서. 근데 딱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게 뭐 있지 하다가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 본 거지. 대입해 보니까 F1은 F2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F1이 문제에서 4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F2분의 1의 제곱이 4니까 F2분의 1은 풀마 2가 되겠는데, 아까 fx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래서 F2분의 1은 2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3번 F3을 구해라.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F3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는 거지. 이번엔 F3을 먼저 구하지 말고 F2를 한번 구해보자. XY에 1 넣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왜 1을 넣었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생각해보니까 F3을 구하려면 F2를 먼저 알아야지 구해질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1, 2도 대입해봤거든, XY에다가. 그럼 F2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F3을 구하려면 F2가 필요하고, 그 얘기는 F2를 먼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F2는 F1 곱하기 F1인데 이때 F1이 4니까 16이 되겠지. 그래서 F2가 16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F3은 XY 1, 2를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F1 곱하기 F2인데 F1이 4였고 F2가 16이니까 64가 되겠지. 요게 F3이 되겠다 해서 F3이 64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개념 체크.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그 x의 원소 x가 공역 y의 원소 y에 대응되면 이거를 기호로는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fx를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2번, 3번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문제 풀면서 다 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었어. 굳이 빈칸 채우지 말고 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3.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 즉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그때 두 함수 f와 g를 서로 같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것을 기호로는 f랑 g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대. 자, 문제 풀면서 또 개념을 살펴보자. 자, 35번 문제는 이 수학총재라는 책이 그래도 개념 잡는데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모든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 35번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되게 중요하거든. 정의역이 전혀 안 나와 있지. 그럼 정의역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는 거고, 실수 전체에서 두 함수 서로 같으려면 그냥 똑같은 수밖에 없어. 이건 뭐 달라. 그래서 앞에서 배운 어떤 함수의 개념을 익히는 데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야. 넘어가 보자. 자, 40번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똑같은 것만 같다는 거야. 그냥 x랑 y는 x가 있으면 이게 같다는 거야. 이 뭐 어쩌라고. 뭐 이거랑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같다는 거고. 자, 40번. 여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fx랑 gx는 누가 봐도 다른 함수란 말이야. 하지만
함수에 같다는 정의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뭐가 독특하냐? 함수는 이 정의역만 보면 되겠다는 거거든. 즉, 이 fx랑 gx랑 난 관심 없어. 뭐만 같으면 f1이랑 g1이 같고 f2랑 g2만 같으면 나머지 값에서 같은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같은 함수를 하겠다라는 거야. 즉, 일단 x에 1을 대입해 보면 f1은 a 더하기 b고 g1은 2고 그게 서로 같고 또 2 대입해 보면 2a 더하기 b와 5 이것이 또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만족하면 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연립해서 풀어보면 a는 3이 나오겠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엔 fx는 3x 빼기 1이고 gx는 x제곱 더하기 1인데 이 둘은 같은 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배우는 이유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35번부터 39번은 그냥 대충 넘겨. 모르면 그냥 질문해버리고 별로 안 중요한 문제들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이 F랑 G는 보면은 누가 봐도 다른 함수인데 이걸 같게 하겠다는 거야.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거지. 개념 체크. 두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지. 4. 여러 가지 함수. 자, 함수의 대응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은 우리가 이름을 붙일 텐데 그 첫 번째 1대1 함수. 정의역에는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도 다를 때 우리는 걔를 1대1 함수를 하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빨간색이 이렇게 녹색이 대응이 됐어. 그러면 이 주황색은 절대 이 파란색에는 가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는 거. 그런 상태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 1대1 대응.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이 같으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대. 아까 보면 y의 공역은 4개인데 치역은 몇 개야? 3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않지. 근데 2번 같은 경우 보면 y 원소 4개인데 거기 치역도 4개지. 즉 공역도 4개고 치역도 4개.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야. 3.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를 집어넣는데 그대로 x가 나오는 걸 항등함수를 하겠대.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에 주황색은 주황색에 이렇게 대응될 때 우리가 항등함수를 하겠다는 것.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소로 쭉 대응되면 모든 원소가 그럴 때 상수함수라 부르겠대. 즉 빨간색도 파란색으로 주황색도 파란색으로 노란색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대응되는 경우에 우리는 상수함수를 하겠다라는 거야. 44번. 다음 보기와 같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1번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하나의 원소가 대응됐을 때 그 다음 원소가 1로 가지만 않는다면 1대1 함수야. 그래서 1대1 함수인 건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이 같은 것.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다.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것. 즉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대응되는 게 항등함수니까 기역이 되겠다. 4번 상수함수는 건 특정 하나의 원소로 몰리는 것. 바로 니은이 상수함수가 되겠지. 46번.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찾고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어. 일단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가 더 중요하거든. 1대1 함수가 뭐였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했지. 근데 얘 대우명제를 적어보면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시작이 fx1과 fx2가 같다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x1 더하기 2와 x2 더하기 2가 같다는 거고, 양쪽 2 지워지니까 x1이랑 x2랑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왔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다라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겠다라는 거. 48번. 48번은 발레를 드는 거야. 즉 x1에다가 빼기라고 1 한번 대입해보자고. 빼기를 대입해보면 1이 나오고 1 대입해보면 1이 나오지. 그러면 이 빼기 1과 1은 다른데 함수값은 같잖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5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1대1 대응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X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일단 절대값 X 그래프는 그려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이 뒤에 가서 다시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이때 우리가 1대1 대응인지를 알아보려면 가로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 판별법은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지금 가로선 그려봤는데 교점 몇 개야? 2개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이 2개의 점을 하나를 x1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x2라고 해보자고. 그럼 지금 x1과 x2는 다른데 fx1하고 fx2는 어때 서로? 같지? 즉,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리고 한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함수 판별법도 있어. 함수 판별법은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한 개씩만 존재하지. 그러면 얘는 일단 함수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함수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세로선을 그려보니까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되고 있는 거야? 2개 대응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자, 56번. 보기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먼저 기억. 함수부터 보자. 세로선 그었을 때 문제 생긴 거 없지. 통과. 니은도 문제 없지. 통과. 디귿도 문제 없지. 통과. 리을도 문제 없고 미음도 문제 없고 비읍도 문제 없다. 다 일단 함수는 통과. 자, 이제 1대1 대응을 찾자. 기억. 가로선 그려보니까 교점 한 개밖에 없지. 1대1 대응이 되겠다. 니은. 이렇게 그어보니까 교점 무수히 많지? 이러면 안 되겠다. 디귿 역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부분에서 교점 무수히 많지? 안 돼. 리을 그었을 때 2개지? 안 돼. 미음 그었을 때 2개지? 안 돼. 비읍은 한 개밖에 없지? 돼. 그래서 기억하고 비읍이 1대1 대응이 되겠다. 57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이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집합 x, y가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텐데
자, 좌표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고, 이때 빼기 1부터 2까지 체크, 그 다음에 빼기 3부터 3까지 체크를 해보면, 자, 먼저 x는 빼기 1부터 2까지였으니까 이 범위가 x가 가능한 범위이고, y는 빼기 3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가 가능한 범위란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야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야. 두 번째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볼게. 우리는 (3부터) 빼기 (3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파란색만. 나머지 것들은 지워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 파란색만 보자고. 이 파란색만 보면 지금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꼭 하나씩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즉, 이 형태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다른 그림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 이렇게 생기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기면은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함수는 맞아. 그리고 심지어 1대1 함수인 것도 맞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왜냐하면 현재 이 녹색 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의 범위는 이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현재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즉 치역과 공역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끝과 이 끝을 연결한 직선을 그려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때 이 경우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겠다는 거지. 요것만 있나? 아니지. 하나 더 있지. 바로 음수일 때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지. 두 가지. 근데 첫 번째는 a 0보다 클 때를 물어봤으니까 a 0보다 클 때는 결국에는 빼기 1, 마이너스 3하고 2, 3을 지나가야 되니까 각각 대입해보면 식이 다음과 주어지겠고, 정리해보면 3a는 2요. 그래서 a는 2, a에 2 대입해보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또는 a가 0보다 작을 경우엔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때가 3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이고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3a는 빼기 6, 그래서 a는 빼기 2고, 그럼 b 값은 1이 되니까 y는 빼기 2x 더하기 1이 또 하나의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59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x가 3 이상 오른쪽, 그다음 y가 2 이상 위쪽,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현재 함수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지. 이때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가 1대1 되게끔 그림을 그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식을 정리해 보니까 fx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축이 있겠고, 그 상태에서 2차 함수를 그려볼 수 있겠는데, 만약 2차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띈다면 실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 여기만 그려질 거니까 1대1 함수는 맞지.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만큼의 치역이 b잖아. 이번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질 것이고, 이때는 함수가 아니게 되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정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면 정답이 되기 위해선 바로 여기 3,1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이렇게 빨갛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F3이 2가 돼야겠다라는 거.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62부터 65번. 자, 여기 문제는 바로 풀기에 좀 어려워.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111번 문제가 이 문제보다 조금 쉬우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는 111번 강의를 듣고 나서 그때 한번 풀어보자. 자, 넘어갈게. 자, 66번 와보자. 자,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h가 각각 항수함수, 항등함수 1대1 대응일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항등함수야. 얘가 가장 정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자, 먼저 g가 항등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g2는 2야. 그래서 F0도 2고 H1도 2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거 이제 F는 상수함수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F형이 2라는 걸 알게 되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형이 2라면 F1도 2고 F2도 2가 되는 거지. 왜냐? 상수함수니까. 그 다음에 H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H를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H1은 2로 갔고 그 다음 주어진 정보는 2배의 H2가 H0 더하기 H1이라는 거지. 얘가 2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1, 0밖에 안 남았는데 1, 0, 1대1 대응이니까 다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0, 1 넣어봐. 그럼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지? 1, 0 넣어봐. 어때? 성립하지. 그래서 H2가 1이고 H0은 0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 F2는 우리가 2 대입해주면 되겠고 G1은 항대함수니까 1 해주면 되겠고 H형은 0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대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68번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항등함수를 려면 fx는 x가 나와야 돼. 즉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fx는 x제곱 빼기 10인데 이 값이 x가 돼야 되는 거고 정리해보면 x값이 빼기 3하고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럼 뭐냐면 정의역을 한정 지어버리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더 이상 집어넣을 정의역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는 f는 항등함수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모든 정의역을 집어넣었는데 자기 자신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정 짓겠다가 지금 이 문제 특징인 거야. 근데 쓸 수 있는 재료는 빼기 3하고 4가 있거든. 그러면 빼기 3만 나와도 되지만 4만 나와도 되겠고 아니면 빼기 3하고 4를 나와도 되겠다 해서 총 3개가 가능한 집합 x가 되겠다라는 거지. 개념 체크. x1, x2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면 우리는 1대1 함수라 부르겠다. 만약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 x를 집어넣는데 그대로 함수값이 x가 나오면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르겠다. fx가 어떠한 특정한 원소 c에만 대응된다면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오, 여러가지 함수의 개수. 여기는 지금 이 공식 봐봤자 의미가 없고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 보자. 72번 다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x 이렇게 적어보고 y 이렇게 적어보면 먼저 1이 갈 수 있는 원소는 총 6가지가 있지. 그래서 6가지 1이 그중에 1이 오러 갔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제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5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5, 그 다음엔 4, 그 다음엔 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2 곱하기 30 하니까
360까지가 되겠다는 거지. (74번) 집합 x에서 집합 y의 함수 중 상수함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y의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겠지. 지금 이 집합을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표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많이 나오겠지만, 이분법적 사칙 연산이 나오면 표를 그리는 게 편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x는 빼기 1하고 0하고 1이란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걔네들 지금 뭐 하는 걸 계산할 거야? 더한 계산하겠지.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각각 더한 거를 이렇게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빼기 1 더하기 빼기 1. 여기는 빼기 1 더하기 0 해서 빼기 1. 나머지 0 이렇게 적어주면 적는 것도 금방 적을 수 있을 뿐더러 결값이 뻔히 보이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빼기 1, 0, 1, 2. 요게 바로 y라는 집합이 되는 거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더 자세히 볼 테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x는 빼기 1, 0, 1이고 y는 빼기 2, 빼기 1, 0, 1, 2란 말이야. 근데 상수함수라는 건 얘네가 한쪽이 몰빵되는 거거든. 이렇게 즉 빼기 2로 몰빵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빼기 1로 될 수도 있고 0, 1, 2 해서 총 몇 가지가 있겠다? 5가지가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개가 정답이야. 76번 x에서 x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상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먼저 x 또 x 이렇게. 일단 1대1 대응은 1이 갈 수 있는 건 총 3가지지. 그 다음 2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 그 다음 1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되겠다. 요게 L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한테 나가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상수함수는 몰빵이라고 했지. 그래서 1로 몰빵될 수도 있고 2로 몰빵, 3으로 몰빵될 수 있겠지. 그래서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엘레멘 다 더하면 정답은 10개가 되겠다라는 거야. 개념 체크. 여기는 이 공식을 적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긴 안 채울 거야.